지금 미국 정가랑 월가가 동시에 숨죽이고 한 남자를 주목하고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경제수장으로 누굴 뽑느냐. 이게 단순히 인사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XRP 홀더들한테는 거대한 자금의 댐이 열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지명되면요. 이건 그냥 인사를 넘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유동성이라는 핵폭탄이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월가 거물들이 왜 이 사람 행보에 소름 돋게 긴장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XRP 폭등에 직접적인 신호탄이 되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케빈 워시가 재무장관이나 연준 의장 자리에 앉는 순간 지금까지 못 봤던 초강속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지금 연준이 머뭇거리면서 눈치 보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시장에 돈을 미친 듯이 풀어서 경제 엔진을 강제로 돌리는 슈퍼 비둘기파의 행보를 보일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돈의 수도꼭지를 꽉 잠그고 있던 낡은 질서를 부수고 시장에 유동성이라는 피를 강제로 주입하겠다는 설계예요. 자,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달러 가치가 희석되기 시작하면 그 거대한 자금의 물줄기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금융의 혈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 이미 제도권과 10년 넘게 신뢰를 쌓으며 명확성을 얻은 유일한 자산인 XRP로 돈의 물길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부터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이랑 새로운 기술 도입에 개방적인 인물로 평가받아왔어요. 그가 판을 짠다면 XRP는 더 이상 변두리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실어 나르는 핵심 운송 수단으로 공식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금리 인하로 풀린 수조 달러의 돈이 XRP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그림. 이게 바로 월가가 그리고 있는 소름 돋는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핵폭탄급 변수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케빈 워시 이름 뒤에 따라붙는 앱스타인 리스트 연루 의혹이에요. 이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발목을 잡으면서 다 잡은 줄 알았던 지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월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시장이 원하는 인물이라 해도 도덕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은 트럼프 행정부한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 의혹이 현실화돼서 케빈 워시가 낙마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폭발적인 금리 인하랑 유동성 파티는 잠시 멈춤 버튼이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어요. 인물이 케빈 워시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미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완전히 꺾었다는 사실입니다. 케빈 워시라는 강력한 기폭제가 지금 당장 터지느냐 아니면 조금 돌아서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미 시티은행, JP모건 같은 거물들이 자체 코인을 포기하고 중립적인 다리를 찾고 있으며 IMF랑 스위프트까지 블록체인 수용을 선언한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거대한 자산의 대이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낡은 금융의 질서가 무너지고 수조 달러의 자본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토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자본의 대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두가 시세가 지루하다며 시장을 떠날 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미 거대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비들이라는 토큰화 펀드를 출시한 사건. 이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전 세계 1경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모든 금융자산은 결국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될 것이다. 실제로 보십시오. 출시와 동시에 수천억 원의 거대 자본이 블랙록이 깔아놓은 판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득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종이 화폐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소름 돋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먼저 건드렸다고 해서 리플이 뒤처진 걸까요? 아닙니다. 블랙록 같은 거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리플만이 가진 압도적인 전송 속도와 완벽한 제도권 인프라입니다. 그들이 숨죽이며 노리는 다음 타겟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리플의 속도에 블랙록의 거대 자산이 얹어지는 순간 전 세계 금융의 패권은 통째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관들이 왜 소문도 없이 밑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블랙록의 소식을 놓쳤다 하더라도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거대한 폭발의 서막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거대한 진짜 도화선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왜 하필 리플을 최후의 퍼즐로 선택했는지 그 답은 명확합니다. 리플의 심장이 단순한 송금용 엔진에서 지구상의 모든 자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엔진으로 완전히 교체되는 그 운명의 날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리플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엔진을 예열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틈새에서 리플의 낙수 효과를 가장 먼저 받아낼 수 있게 기폭제를 선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시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단 하루 사이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약 30억 개의 XRP가 이동했습니다. 현재 유통 물량의 약 5% 정도가 순식간에 움직인 셈이죠. 더 중요한 건 이게 소액 투자자들의 투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이낸스, 업비트,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서 동시에 보유 XRP가 급감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대규모 자본의 계획된 움직임입니다. 데이터는 더욱 명확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거래소에 예치된 XRP 총량은 100억 개를 넘었습니다. 현재는 70억 개 수준으로 감소했어요. 몇 달 사이 30억 개가 외부로 빠져나간 겁니다. 특히 주요 거래소들의 XRP 보유량이 수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에서 유동성이 증발하고 있다는 신호죠. 간단한 경제 원리입니다. 시장에 물건이 부족한데 구매자는 넘쳐난다면 가격 결정권은 완전히 판매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답은 기관 자금입니다. ETF 운용사와 대형 금융사들이 장외 거래로 확보 가능한 물량을 거의 소진했고 이제는 공개 거래소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일부 펀드는 이미 수천만 개 이상을 보유 중이며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본격 참전하면 더 큰 품귀 현상이 올 겁니다. 명심하세요. 전문 투자 집단은 절대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상승 전에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죠. 바로 지금처럼요. 더 큰 그림도 봐야 합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관인 DTCC가 추진하는 차세대 프로젝트를 보면 디지털 자산 도입 기준으로 유동성과 결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정한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원장 단 3개뿐입니다. 이건 단순 상장을 넘어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국채의 토큰화입니다. DTCC는 담보자산으로 미국채를 선호하는데 이 국채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작업을 주도하는 곳이 바로 리플과 블랙록입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국채가 디지털화되어 거래되고 이를 담보로 전 세계 자금이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요구하는 속도, 비용, 실시간 청산 능력을 모두 충족하는 네트워크는 사실상 XRP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조적 공급 충격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현재 속도대로 기관들의 맷집이 이어진다면 1, 2년 안에 공개 시장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급은 고갈되는데 수요자는 계속 늘어나는 구도죠. 이건 단순히 몇 배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결제에 활용하려면 현재 가격으로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역할 수행을 위해 최소 수십 배의 가격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불과 몇 년 전 XRP는 500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때도 조롱이 난무했지만 신념을 지킨 분들은 결국 보상받았죠. 현재 시장은 폭발 직전 에너지를 축적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후 분출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오늘 저는 이 기회를 실질 수익으로 전환하는 핵심 전략을 공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자금 흐름입니다. 개별 자산의 호재가 터져도 실제로 계좌를 불려주는 큰 돈은 미국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례 없는 일이 진행 중입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퇴직연금 401k 시장에 암호화폐 투자가 허용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이 넘는 자금이죠.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이 거대한 자금이 시장에 진입할 인프라가 완비됐습니다. 유럽, 아시아 주요국들도 디지털 화폐 법제화에 동참하고 있어요. 전 세계 금융자본의 본격 유입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 이 막대한 돈이 암호화폐로 향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성숙한 전통 시장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아직 성장 초기입니다.
소액으로도 인생을 바꿀 폭발적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에요. 예금은 물가에 잠식당하고 주식은 세금 부담이 큽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래서 세계의 거대 자본이 이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투자 수익을 넘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선점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시기별로 각광받는 자산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잠깐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1년 솔라나가 2달러였을 때를 말이에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더리움의 아류 정도로 여겼습니다. 또 하나의 이더리움 킬러라며 조롱 섞인 목소리가 가득했죠. 하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솔라나는 260달러를 찍으며 130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억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FTX 거래소가 솔라나 생태계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했고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대형 펀드들이 물량을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NFT 열풍과 맞물려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아트 거래가 폭발했고 그 중심에는 이미 준비된 세력들이 있었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자금 흐름을 읽어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지금 과거 상승장을 이끌었던 자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대형 제도권 자본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흐름을 감지했기에 이 자리에 계신 거겠죠? 이런 거대한 물결 속에서 최대 수혜를 입을 자산 중 하나가 바로 리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대박을 위해서는 리플과 반드시 함께 보유해야 할 또 하나의 자산이 존재합니다. 이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탈하시면 분명 아쉬워하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통해 리플과 중대한 협력을 준비 중인 거대 기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폭발적 잠재력을 품은 숨겨진 자산을 발굴했습니다. 그 기관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국제 송금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최근 리플과의 제휴설이 끊이지 않고 있죠. 실제로 리플은 이미 스위프트의 일부 시스템에 편입되며 국제 송금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규모를 아시나요? 200여 개국 이상, 11,000여 금융사가 연결된 세계 최대 금융 메시징 시스템입니다. 하루 처리 금액이 5조 달러, 우리 돈 6,500조 원입니다. 단 하루 말이에요. 하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 중개기관을 거쳐야 하고 송금에 이틀에서 5일이 걸리며 수수료는 비싸고 자금 추적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손잡은 파트너가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3초에서 5초 송금,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수료, 완벽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스위프트 입장에서 리플 없이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결정적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표준 규격인 ISO 20022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죠. 주목할 점이 있어요. 전 세계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리플만이 ISO 20022 표준에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리플뿐입니다. 스위프트가 리플의 기술 표준을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중심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플 XRP입니다. 하지만 양측에게 하나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바로 가격 변동성입니다. 대형 금융사들은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하루에도 급등락하는 자산을 송금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죠.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양측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보안 자산을 비밀리에 설계했습니다. 바로 오늘 공개할 숨겨진 자산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자산은 리플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리플의 변동성을 완충해서 금융사들이 안심하고 송금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자산이 가진 폭발력을 이해하려면 먼저 IMF라는 조직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IMF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 표준을 채택한다는 건 단순히 좋은 기술이네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90개 회원국 전체가 시스템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예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은행, 미국 연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세계 모든 주요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이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투자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확보해야 하나를 논의하게 되는 거죠. 발표와 동시에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매수 압력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월가의 핵심 플레이어들 JP모건, 골드만삭스,
HSBC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디지털 자산 부서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작년 4분기부터 이들의 블록체인 관련 채용 공고가 340%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리서치 인력이 아니에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전문가, 토큰 경제 설계자 같은 실무 포지션들이죠. 내부 정보통에 따르면 일부 중앙은행들도 이미 비공개 지갑을 통해 조용히 포지션을 구축 중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식 발표 후에는 가격이 폭등해서 원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리한 자금들은 언제나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 먼저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 자산의 공급량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총 발행량이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그것도 추가 발행이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프로토콜 레벨에서 잠겨 있어요. 비트코인의 2100만 개처럼 말이죠. 더 중요한 건 이 자산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경 간 송금 테스트는 이미 완료됐어요. 스위스 싱가포르 간 CBDC 결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3.2초 만에 12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성공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0개국 중앙은행의 필수 보유 자산, 그래서 강제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 월가 핵심 세력들의 선제적 매집은 이미 시작됐고, 이는 강력한 신뢰 시그널입니다. 공급은 고정되어 있고 추가 발행은 불가능, 극도의 희소성이죠. 게다가 실제 송금 테스트까지 성공하며 기술적 검증도 완료됐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죠. 과거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2017년 스텔라 루멘이 IBM과 국경 간 결제 파트너십을 발표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발표 전 0.03달러였던 스텔라 루멘은 불과 6개월 만에 0.94달러까지 치솟으며 3033% 폭등했습니다. 1,000만 원이 3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IBM, 즉 하나의 기업과의 협력이었습니다. 이번은 IMF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190개국 정부예요. IBM의 시가총액은 약 180조 원입니다. IMF가 관리하는 SDR만 850조 원이고 CBDC 시장은 278조 원 규모죠. 스케일 자체가 15배 이상 차이 납니다. 단순 비례 계산만 해도 3033%에 15배를 곱하면 45,495%가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 포화, 유동성 한계 등을 고려해야겠죠.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 최소 8,000%에서 12,000%, 중립 시나리오에서 25,000%에서 35,000%,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72,000% 상승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투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수적으로는 8억에서 12억 원, 중립적으로는 25억에서 35억 원, 낙관적으로는 72억 원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IMF의 규모와 강제 수요 구조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자산은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이 시장을 분석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정보의 확산 속도가 수익률을 결정한다. 2024년 11월 초 제가 리플 900원대 매수 타이밍을 공유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이미 늦었다, 너무 올랐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상승 초입이었죠. 실제로 리플은 그 후 최고 11배까지 상승했고 900원에 1,000만 원 투자하신 분들은 1억 1,000만 원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때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차트를 본 게 아닙니다. SEC 소송 진행 상황, 기관 투자자들의 OTC 거래량 추이, 거래소 출금 패턴, 월가 펀드들의 포지션 변화, 이 모든 데이터를 7년간 축적한 분석 프레임워크에 대입했기 때문입니다. 제 분석력은 여러분이 이미 검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은 현재 대형 세력들의 극도로 민감한 매집 구간에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매집 가격이 상승하고 우리의 잠재 수익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진짜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 끝까지 영상을 본 여러분께만 히든 리포트로 공유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단순한 코인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7년간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며 축적한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코인의 정확한 이름과 구매 가능한 거래소 리스트가 들어있고 온체인 데이터로 검증한 세력 매집 구간 분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적 진입 가격대와 3당의 분할 매수 전략, 1차 목표가인 보수적 시나리오,
2차 목표가인 중립 시나리오, 3차 목표가인 낙관적 시나리오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손절라인 설정과 리스크 관리 가이드는 물론이고 IMF 협력 발표 예상 시기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가짜 뉴스와 세력의 흔들기 패턴까지 세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이 코인을 사세요가 아닙니다. 언제, 얼마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서 나올지까지 디테일하게 설계된 완벽한 투자 시나리오입니다. 작년 리플 레포트를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리포트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런데 이번 리포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공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알트코인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IMF라는 초국가 기구와 연결된 제도권 자산이에요. 잘못된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현직 블록체인 개발자, 금융권 내부자 3명과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최소 8,000%부터 최대 7만 2,000%까지 1,000만 원이 8억에서 72억이 되는 시나리오. 제가 7년 동안 분석한 인생 리포트입니다. 이 히든 리포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받을 경로를 선택하시고 번호를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IMF 190개 회원국과의 협력이 임박한 자산입니다. 과거 XLM의 3,033% 상승보다 15배 큰 스케일의 호재를 품고 있고 월가 핵심 세력들이 이미 선점을 완료했습니다. 최소 8,000%, 최대 7만 2,000% 상승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이 있고 제가 7년간 준비한 완벽한 투자 시나리오 히든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솔라나처럼, 아발란체처럼, 리플처럼 폭발 직전에 자산을 선점하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정하는 분들의 특권입니다. IMF 협력 발표가 터지기 전, 세력이 매집을 완료하기 전,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채기 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작년 11월 리플 900건 타이밍을 놓치고 후회하셨나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입니다. 지금 바로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세요. 내일이면 세력의 매집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면 IMF 협력 소식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리포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